안녕하세요. 이혼 디자이너, 이혼 전문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항원 이혼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뤘던 사례 중에서 50대 중반 부부, 그 다음에 80대 후반의 부부, 이런 사안을 한번 볼게요. 우선 연세가 부인은 86, 남편분은 80세. 이 두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제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셨어요. 부인은 요양원에 계시고 남편은 따로 별거하신 지는 한참 됐고, 남편은 이제 평생 밖에서 바람핀 여자분, 내연녀하고 사시면서 또 내연녀와 사이에 자식도 낳고, 뭐 그 자식을 또 이 본처의 호적에 올려놓고, 이런 사안이었는데, 이혼 사례를 보면 이 두 분이 결혼하신 거는 1961년, 그때 결혼하신 나이가 거의 20대 초반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자녀가 5남 1녀를 낳으신 거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부인은 자녀 키우려고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했는데, 남편분이 술을 드시고 부인을 때리고 폭행하고 무시하고 욕을 하시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지만, 이제 부인은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뭐 혼자 힘들게 이제 장사도 하시고 또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신 거죠. 그랬는데 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이제 술집도 다니고 이제 바람도 피고 평생 이제 그렇게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 남편이 밖에서 바람핀 여자와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 낳아서 그걸 또 부인과 사이에 이제 호적에 올린 거죠. 예전에는 이제 호적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인 입장에서는 평생을 참고 살아오셨는데, 이제 남편이 또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어요. 그 모든 게 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인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을 부인과 자녀들이 상속을 받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부인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인 입장에서는 평생 내가 애들 키우고 힘들게 시부모님도 모시고, 남편은 바람 피고 또 집에 오면 툭하면 부인 때리고 평생 남편이라고 이제 살아왔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돈이라도 써보고 싶고, 그 돈이라도 좀 갖고 오고 싶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소송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결국 이혼 소송 도중에 좋게 합의가 돼서 이혼 소송 자체는 취하가 됐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두 분이 아직 살아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부인은 요양원에서 거동 자체가 불편하신 상황이었고, 남편은 말기암 수술도 받으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내연녀하고 살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진작에 이혼을 하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부인 같은 경우는 자녀들 때문에라도 참고 이제 거의 80대 후반까지 살아오신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또 재산적인 부분도 많이 얽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좋게 뭐 재산 좀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이혼을 하지 않는 걸로 됐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사안 중에 또 하나는 60대 부부 같은 경우는, 앞전에 80대 후반의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소송 도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건강 상태가 두 분 다 안 좋으신 경우였죠. 그렇지만 이 60대 같은 경우는 평균 우리 수명 자체가 80세 이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20년, 30년을 더 살실 수 있는 젊으신 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부인하고 남편이 결혼한 지 한 30년 정도 되셨는데요. 두 분이 처음에는 이제 재산도 없이 시작을 해서 열심히 돈 벌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3명을 낳으신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제 시댁 간섭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어느 날 부부싸움 하시다가 욱해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이 당시에 두 부부가 식당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인한테 뜨거운 국물을 이렇게 퍼부은 거죠. 그 바람에 이제 부인이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나빠지고, 이제 결국 남편분이 집을 뭐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부인은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또 당시에 뭐 식당 일도 하시고 뭐 미장원도 하시고 하면서 몸이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건강이 상당히 나빠지신 거죠. 두 분이 합의하에 이제 별거를 하신 거예요. 별거를 하시면서 가까운데 남편이 집을 얻어 나갔어요. 우리 서로 이제 너무 싸우니까 좀 떨어져 살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편이니까 이제 식사도 챙겨주러 왔다 갔다 하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있는 집에 뭐 식사 챙겨주러 가셨다가 그 동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편분이랑 이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여자분하고 이제 부정행위, 바람 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애들 키운다고, 자기는 이제 평생 일하면서 애들 키운다고 힘들게 살아서 몸이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남편하고 싸움이 돼서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반성을 하고 미안해하기는커녕 다른 여자랑 심지어 부인이 산 소파까지 그 여자 집에 주면서 바람을 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다 컸잖아요. 다 성년이 된 자녀들이 이제 엄마 편을 들어서 아버지하고 또 상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자녀분들이 아버지와 바람 피고 있는 여자분 찾아가서 따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인께서 이혼 소송 제기를 하시고 이제 재산 분할하고, 이제 결국은 그 남편도 부정행위 부분은 발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정을 하시고 위자료는 2천만 원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남편분이. 왜냐면 이제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제 혼인관계 파탄이 났으니까요. 또 재산을 이제 조정해서 우리가 분할을 하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이혼 조정에 갔을 때 부인분께서 오셨었어요. 따님 두 분이 또 같이 오셨더라고요. 남편분과 이제 변호사님 오시고 조정을 하는데, 부인께서 이제 조정이 다 끝나고 이제 저하고 따님 두 분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같이 오게 됐어요. 그 1시간 정도 오는 사이에 부인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오늘 이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십 년 동안 자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나는 좀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하면서 끝까지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서로 부양하고 도와주고 친구처럼 이렇게 사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황혼 이혼이라는 것도 나쁘지만 않구나, 그분의 이제 표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내 살아갈 날이 5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또 편하게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또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